그럼 왜 우울이 걸릴까요? 왜 걸려요? 감기가 왜 걸릴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원인을 제거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울증을 이게 뭔가 원인을 완전히 뿌리 뽑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정신과에서는 그 소인이라고 해요. 소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인. 예, 소인. 소인은 뭐냐면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 안에 누군가가 우울한 사람이 있거나 좀 우울에 취약한 그런 기질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는 헤쳐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만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가 너무 잘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연애를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해주리라 믿었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성장하리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나면 안 될 나쁜 남자를 만난 거예요. 혹은 정말 이 여자만큼은 만나면 안 될 여자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보통 정신과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약을 줘요. 약을 줘서 일단 급한 불을 꺼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19 빨리 불러가지고 불을 끄는 게 가장 성무잖아요. 불을 끄기 전에 너는 왜 불이 났을까 우리 집이 우리 집은 언제부터 불이 날 확률이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젠가 또 불이 날 것인가, 옆집에 난 불보다 우리 불이 센가 약한가, 이거 분석하고 있으면 해결이 되나요?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그 분들을 만나면서 급한 불을 꺼주는 일을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약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도파민 수치,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파민 수치는 뭐냐면 뭔가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바닥난 상황이에요. 세로토닌은 뭐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얼굴 쳐다보세요. 행복해 보이나요? 전혀 아니에요? 네. 우울해 보이나요? 심지어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요 행복지수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이미 걸려버리면 그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취약한 들이 이미 그게 떨어진 상태로 태워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통해서 빨리 세로토닌을 넣어주거나 도파민수를 올려줌으로 인해서 항우울제를 먹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뭐가 뇌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급한 불을 끄는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앞에 이마를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쪽에 우리가 전두엽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기억에 망각되고 핸드폰을 어디다가 놓더라, 전화 좀 한번 해줘봐라 그리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또 시작됐다. 저 속으로 그랬지만 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든요. 그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거는 기억력이 상실되고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우울증의 상태에서는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약물,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는 거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가야 될까요? 급한 불만 꺼지고 약물로 하는 데를 가야 할까요? 마지막 AS까지 다 해주는 데를 가야 될까요? AS까지 다 해주는 데가 바로 상담도 병행해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말하자면 불을 끄지 않고 불은 계속 날아 하면서 여기서 막 상담하면서 그래 마음이 어떤가요? 지금 감정 어떤가요? 하면 안 되죠. 불은 일단 꺼야 돼요. 그러면 불부터 꺼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 다독임을 먼저 해야 될까요? 동시에 하면 가장 좋습니다. 불을 끄면서도 일단 불을 껐다고 저녁을 안 먹어요? 빨리 배민시켜서 밥을 먹어가면서 애들 아이스크림도 먹자고 하면 아이스크림 가져가면서 불을 또 소방서에 와서는 이제 불을 끄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마음을 다독이는 부분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거는 많은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한 15년 동안 거지가 불구명해요. 15년 동안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인은 우울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그 남편은 이 부인이 15년 동안 나에게 맞추고 20년 동안 나에게 맞추고 늘 웃는 얼굴로 있었지만 이제는 막 뛰쳐나가고 막 갑자기 쇼핑을 해대고 그래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와이프한테 뭐라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거야? 너 변했어? 그런데 와이프는 뭐라 그러는 거야? 이제 그동안 참았던 화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게 생겼나 옆에 분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얌전히 계시잖아요. 근데 집에서 우리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우리는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그 우울증에 노출이 돼요.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병이에요.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를 떠나서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그 감정을 만나면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묵혀왔던 응어리진 감정들을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면 제일 좋겠지만 내 힘으로 하면은 누군가 옆에 사람이 도움이 돼요.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짜증이 많아? 그러면 그 남편이 실효자에 직면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는 뭐 이런 소리 싸우잖아요. 그래서 화가 많은 집은 이제 화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화의 사실 다른 말은 불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불안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는 거를 나타내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화를 내거나 이런 거는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에세이스트들이 혹은 정신과 의사들이 혹은 심리상담사들이 착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대로 살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착한 며느리 얻고 싶으세요? 못된 며느리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착한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못된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옆집에 이웃이 착한 이웃이 왔으면 좋겠어요? 못된 이웃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일반 생활 속에서는 그냥 푼수가 돼서 놀지만 상담실에서는 제가 진지하게 그런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확장해서 질문을 해나갑니다. 확장 질문이라고도 하고 혹은 명료화 질문이라고도 해요. 명확하게 그것을 이제 분석한다기보다는 같이 찾아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착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형제한테 혹은 언니한테 혹은 누구시한테 착한 건 뭘까요? 착한 거는 멍청한 거예요. 저는 멍청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한테 착한 거는 멍청한 거예요. 착한 게 뭘까요? 착한 거 무식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착한 게 왜냐면 남편이 다 해줘서 전 몰랐어요. 착한 게 뭘까요? 저는요, 내 주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착한 게 뭘까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착한 거에 다른 일면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감싸주는 거고, 참아주는 거고, 보살펴주는 거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착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한쪽 것만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왔으면 여기에 이렇게 추운 날, 그렇죠? 지인의 이름으로 착한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타인을 배려하며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이제 얻어가야 하실 거예요. 무엇을 얻어가고 싶으실까요? 제가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우울증의 종류도 많고 그렇다는데 나는 남과 다르고 진짜 가장 알 수 있는 게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잠 중간에 깼어요. 거의 다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선생님, 저는 잠부터 물어봐요. 책에도 제가 바로 이제 앞에 꼭지에 그게 있는데 이번 주에는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약 먹고 좀 잤는데요. 또 중간에 또 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되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특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를 더 많이 말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반대쪽의 면, 착한 것의 반대쪽의 면이 있듯이 그거를 이제 탐색해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막 7-8번 깼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2번밖에 안 깨요. 잠을 볼 수가 있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게 우울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잠을 못 자면 우울증이 또 걸리기도 해요. 두 가지 다 작용을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하는 것보다 자책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좋은 아내가 될 필요가 없어요. 지하철역이 있는데 거기에 꼭 이 시즌만 되면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쫙 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망카드를 붙여요. 저도 역시 가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여놓은 그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제대로 있나? 내가 써는 게 제대로 있나? 그렇게 한번 들춰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딱 뭐가 하나가 딱 덮여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억을 잊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잊게 해주세요. 앞에 나쁜이 빠졌겠죠. 나쁜 기억. 나쁜 우울증에 걸리면 나쁜 기억 자꾸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형제도 떨어져. 너무 우울해지고 친구가 있다면 막 하소연하고 신세타령하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실제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들도 때로는 보듬어주고 들어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10년 걸릴까요? 하나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볼까요? 평생 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 넘어 산이 우리 정신과 선생님은 산 넘어 산이 없대요. 이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선생님 반대로 얘기하나요? 우리 정신과 의사와 우리 상담 선생님들 싸움을 붙입니다. 이간질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잘 된 거. 우리는 이제 그 열매가 나올 거를 우리도 같이 바라보지만 나는 이제 바깥으로 시소리 이거 상담자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산 넘어 산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는 종교 자원이 있잖아. 너희 부처님이 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안고 뛰실 거야. 너를 안고 걸어갈 거고 너를 안고 뛰어갈 거야. 근데 뭐가 걱정이니? 하나도 안 힘들어. 네가 너를 안고 가면 돼. 네를 안고 가는 건 네 감정을 보듬으라는 소리거든. 보듬는 방법은 네 감정이 그랬구나 이것도 좋지만 그냥 안아주면 돼요. 이제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인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점 해줘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결감. 왜 집에만 가면 TV에 이렇게 하루 종일 TV만 봐요? 치매가 걸려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커넥션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걸 욕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연결감이 없어서 외롭고 연결감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연결감이 없어서 공황장애 걸리고 연결감이 없어서 우리 죽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가 질문하면서 저는 치유를 하거든요. 진짜냐? 그러더라고요. 진짜냐? 그래서 진짜면 진짜인데 그건 보이지도 않는 거고 만져지지도 않는 거고 좀 애매하네요. 제가 또 솔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 친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친구가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마치 어제 그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이걸 갖고 싶다. 그러면 아마 오늘 밤이고 내일이나 혹은 한 달 뒤에 그걸 진짜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이 어느 나이대가 많이 걸릴까요? 어느 나이대가 취약할까요? 20대일까요? 40대일까요? 사춘기 아이들일까요?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을까? 보험심사협의과원이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요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20, 30대가 가장 높게 우울 위험군이 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그래서 애들 떠나가고 혼자 있고 이제 이런 식의 많이 뜨고요. 사실은 이제 사춘기 아이들 부모님들 강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 걸릴 틈도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우울증은요 누구나가 올 수 있고 우울감에서부터 우울증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떤 난관이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이 밤새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올 때마다 우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괜찮아. 그러고 왔거든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아주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곽수현 작가님이 정말 명강의. 원래 작가님들께서 이제 20분 정도 강연을 하는데 여기까지 40분을. 그렇죠.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네. 막 빨려들어요.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하네요. 그 우리 작가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공이 처음부터 심리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심리를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직업, 우리 보통 요즘 10대들처럼 취업이 잘 되는 과 경영학과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냥 계속 가도 되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정성이 저랑 안 맞고요. 그리고 그 근무를 할 때도 저는 숫자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안 맡기고 저는 그냥 지점장의 비서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거나 그런 일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 맞아서 안 맞는 거, 그럼 뭐가 맞을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뭔가 인터랙션을 하고 사람들을 마음을 돌봐주고 하는 게 나랑 맞다면 그쪽으로 공부를 해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덕분에 마음을 굉장히 다치신 분들한테 많은 그런 다치지 않고 나를 컨트롤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책도 집필하시고 그럴 때 아마 계속 은행 쪽에 계셨다면 작가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근데 오늘 주제로 이제 우울로 좀 잡으셨잖아요. 네.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 안아주기. 현대인들이 정말 마음이 우울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점점 더 많아지는 현대인들의 마음, 다침, 아픔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는 구석기 시대, 조선 시대 그때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화병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예 DSM-5에 화병이라는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게 결국 우울증이거든요. 우울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저희 할머니도 그랬고 본방 때고 담배 피고 그랬던 게 나쁜 습관이 아니라 너무 답답하니까 있을 바이러스가 계속 있듯이 네. 진화하면 했지 없어지는 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있었지만 네. 점점점 많아지는 현대인들의 우울증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진화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네. 형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또 많아질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챙김이라든가 그렇죠. 그죠? 마음챙김. 내면 소통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혼자 있고 혼자 때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속에서 좀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자신을 돌보는 그런 것이 훈련된 사람들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걸 또 극복하는 약이 발견할 수 있듯이 저는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울증은 또 피해갈 수 없고 마음에 다치는 것도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네요. 면역력을 키워야 마음 챙김과 내면 소통으로 덤벼 하지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세. 그렇습니다. 제가 또 책을 읽어보니까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울증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된다고요? 예. 90%라고 할까? 와, 그 정도요? 예. 우리 원장님 막 너무 많이 먹고 예. 잠이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뇌가 사실은 소송하는 시간이에요. 소생하는 시간이에요. 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는 시간을 통해서 창의력이든 다시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든 뭐하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아픈 상태에서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거야. 잠을 안 자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잠은 너무 중요하고 잠의 루틴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정신과적인 약은 네. 큰 도움은 되지만은 멀리 봐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마음을 챙겨야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숙면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팁 하나 알려주시죠. 네. 우리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하나를 보고 잠을 자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요. 자기를 스스로 이제 마음 챙김을 하는 거 나름대로. 네. 근데 그러면 내가 활성화가 각성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유튜브를 5분 봐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50분이 되고 5시간이 돼서 5시에 깨는 게 아니라 5시에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잠을 루틴으로 자는데 방법은요.
어느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안 네. 되지만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죠. 자기 전에 릴렉스하고 또 스트레칭하고 오늘 못했던 뭐 좀 운동하고 그게 또 활성화돼요. 그렇죠. 자기 전에 하는 것보다 그 낮이나 초저녁에 하시면 좋겠고요. 밤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 그 활동들을 자기 전에는 안 하시는 걸로 스스로 자꾸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행동 수정이 네. 하려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안 돼.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이 안 오면은 검색하죠. 잠 잘 오는 음악, 잠 잘 오는 영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네. 확인하고 막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시간에 오히려 네. 잠을 조금 일찍 자고 몸을 릴렉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검색하다 1시간 지나가요. 맞아요. 어떤 게 좋은가 이렇게 확인을 하다. 네. 또 교감신경이 자극되잖아요. 그러다가 쇼핑체를 하나씩 하는 거 있고 따라가다 보면은 잠을 못 잡니다. 이 작가님은 몇 시에 주무세요?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네. 올빼미형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버지의 그 피를 받아서 아버지도 올빼미셨는데 네. 그 초저녁에 잠을 주무신 엄마의 유전자가 오질 않고 아빠의 유전자인지 저는 아빠 핑계를 한번 대봅니다.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와. 네. 내 마음이 우리가 힘들 때 막 아플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쓸모가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요새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좀 힘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또 감정면 네. 그 대답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지금 마음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슬픔이라는 거는 꼭 우울증이 아니어도 우울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대개는 슬픔이라는 건 자기 안에서 삭히는 감정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분 속에 있는 슬픔의 다른 면, 이분은 슬픔이라고 표현했지만 화일 수도 있다, 분노일 수도 있다, 그거를 제가 직면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감정이라는 건 내부를 향하는 감정이 있고 외부를 향하는 감정이 있는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같고, 그래서 화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것만으로도 미리 자제를 하는 그분의 그 것들을 제가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은 네. 모든 감정은 착할 거예요. 그렇죠. 감정 좋습니다. 네, 내 안의 모든 감정은 내 것이다. 네. 요즘에 우리 작가님은 어떤 감정이 많이 차지하고 정말 있나요? 요즘 적개심의 감정이라고 미움의 감정이 왜요? 인생을 오래 살면 네. 이렇게 이제 뭐 배신감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적개심이 올라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챙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는 그렇잖아요. 슬프고 외롭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거는 아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철이 드나 봐요. 그런 감정 가져도 된다고 요즘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잠을 잘 자려면 좀 규칙적으로 네. 자는 시간을 정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규칙적인 습관과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티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네. 규칙적인 습관 중에서 요거 하나 좀 패턴에 넣어보세요 하는 거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넣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네.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에게 하루에 얼마 동안 산책을 해라, 계단을 올라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실천하기가.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까지 주기가 쉬운데요. 저는 그냥 집 안에서 안방에서 건너방에서 저방, 그 다음에 여기에서 냉장고, 부엌에서 뭐 저는 이제 악기만 넣어있는 방이 있고 서재가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거기로 왔다 갔다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하나를 갖다 놓기로 했는데 까먹었잖아요. 그럼 아우 짜증나,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운동할 수 있네. 그래서 양말 한 장 또 갖다 놓고 갈 때도 신나게 이렇게 걸으면서 가요. 그냥 뭐 이렇게 늘어지게 안 가고 저에게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가고요. 코어를 한번 잡고 앉아볼까요? 네, 단전에 힘을 줘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리면 이렇게 등을 펴고 어깨를 피는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호흡을 잘 발견을 못해요. 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게 되면 누워서도 못 자요. 구부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앉아서 자요. 왜냐하면 네네. 등이 안 펴져서 그래요. 등이 안 펴지니까 아프니까 그렇게 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잠이 안 와도 말하자면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거.
눈을 그냥 일단 감아보는 거. 그리고 방 안에 어떤 조명들을 좀 낮추는 거. 이런 루틴을 저는 집 밖에까지 할 필요 없다. 특히 겨울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왔다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는 아이, 밥도 며칠씩 안 먹는 아이에게 제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할 때 그 친구에게 너는 그러면 어떨 때 냉장고 문을 열게 되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쁜 인형을 보면 작은 손인형이었는데 그걸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먹는 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 일단 간대요. 그럼 먹기 싫어서 그냥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행동수정 숙제를 해줬어요. 너는 그 인형을 항상 침대 옆에 두고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도 그 인형 꼭 갖고 가라.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 내가 친구들 만날 때 뭐 먹으러 갈 때 입맛이 없어서 그걸 꼭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애착 인형인데요. 인형 같은 것들도 주변에 가까이 두면 되고요. 제가 가끔은 이제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경우에 요즘 또 입시 그러면 집으로 빨리 방문해 주세요. 우리 애가 좀 급합니다. 지금 면접도 봐야 되고 좀 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능도 봐야 되고 근데 얘가 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가면요 방 안에 인형이 거의 한 100개쯤 있어요. 네.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막 포스터랑 뭐랑 잔뜩 있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너가 지금 대학생인데 너가 지금 고3인데 이게 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을 마음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착물들도 자기 주변에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규칙적인 습관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책이라던가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삶에서 규칙적인 패턴 중에 하나는 감사일기. 오. 네.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그 얘기 안 했는데 와 좋습니다. 확실히 감사일기를 쓰니까요. 인생이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한 달 전인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깁스는 안 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나 강의도 하고 방송 촬영도 있고 국토부도 있는데 어떡하지 왜 삔거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 내 깁스를 안 했네.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삶 곳곳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또 보니까 우리 박 작가님은 나하고 너무나 비슷한 마인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일기도 도움이 되죠? 감사일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를 노트에 쓰는 것보다 더 급하게 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버려요. 말로 하시는구나. 네, 그냥 말로 해버려요 저는. 예.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해버려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일기장에다가 오늘 감사한 일, 매일은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쓰거든요. 그 감사를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뇌가 맞아요. 특히 편도체가 감정을 따르는 편도체가 자꾸 행복해지고 도파민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노트는 저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제가 언젠가는 어느 출판사에서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책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 다음에 꼭 써주세요 했었거든요. 정말 감사를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달라지는 전환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만 해도 뭐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촉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세로토닌이 팍팍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작가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책 제목 있죠? 그 제목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거 꼭 써주세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강연을 마무리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강연과 너무나 어울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을, 제가 감사하세요 하면은 오늘을 외쳐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오늘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수현 작가님과 사진 촬영하고 싶거나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